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유족들이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을 날만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결정은 늦어지고 있고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말부터 시작된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지금까지 7천 건 가까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000여 건이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건 240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령에는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중앙위원회는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날짜를 맞추려고는 노력은 합니다만은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서요.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회 등이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전문성을 갖춘 조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기 일쑤입니다. 새로운 또 분이 오시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내년 10월 초까지 진상조사를 마치고 이후 6개월 안에 보고서를 완성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충실한 보고서 작성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파견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그 본대로 합류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업무의 연속성도 좀 부족하고 상임을 맡을 수 있는 그 공무 인력으로 좀 조직을 개편을 해서 유족회 등 여순 사건 관련 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서울 서희초의 한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교사들도 하나둘씩 직접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겪은 교권 침해 피해를 증언하고 나섰습니다. 한 교사는 도를 넘은 학생의 성적 발언과 그 충격을 증언하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하얀 국화꽃과 함께 숨진 선생님을 애도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 설치된 서희초 교사의 전남 동부권 합동 분향소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이곳에는 전현직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육을 하는 곳이지 아이의 인성까지 모두 다 케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컴컴한 밤에 그런 일을 했을 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전남 지역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이른바 교사 미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여수의 한 초등교사도 직접 겪은 교권 침해를 털어놨습니다.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다고 했어. 너는 선생, 나는 학생. 이런 노래를 단체로 불러요, 남자아이들이. 제가 앞에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너희 선생님 가슴 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제가 들을게.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충격적인 성적 발언.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두려워 훈계 이상의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런 일을 당했으면 공론화를 시키고 저를 보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호받을 수 없는 직업이 있구나. 전남 지역 교사단체에도 내 아이만 우선시하는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매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선크림을 발라달라는 과한 요구를 하거나 학폭 처리 중 정치인을 한다며 갑질을 하는 경우, 또 선생님이 아이 사진을 잘 찍어주지 않아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졌다며 폭언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전남 지역의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 교사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남 실천교육 교사 모임은 이번 사태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교권을 외면한 제도와 시스템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 배송 테러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생물 테러와 관련해 즉각적인 초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3개 팀 21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과 소방 합동조사반은 의심 신고 접수 시 현장에 긴급 출동해 의심 물건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환자는 국가감염병 지정의료기관인 국립목포의료원으로 이송 치료할 방침입니다. 심야 시간 여성 승객이 60대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사건 당일 택시가 정차한 여수 웅천동 일대 CCTV 분석과 탐문 조사를 통해 여수에 거주하는 한 20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현재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소환 조사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전남 미술계에서 불거진 대통령상 위조 의혹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상 위조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며 의혹이 불거진 예술인들뿐 아니라 다른 예술인들까지로 수사를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지역 예술인이 받은 대통령상 상장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위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위조된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목포 지역 예술인 9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대부분 위조된 상장임이 확인됐는데 일부는 진짜 대통령상 상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조된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경위도 각각 달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을 조사한 결과 추천을 통해 상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다른 경위로 위조된 대통령상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혹이 일고 있는 9명의 목포 지역 예술인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예술계는 파문이 확산되자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말을 아끼고 있고 불똥이 어디로 튈지 경찰 수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습이 이렇게 다 되면 정말 이 일에 연루됐던 모든 작가를 한데 모아서 저희들이 공식 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경찰은 타 지역 예술인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통령상 위조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진술 등을 종합해 위조범의 신원을 특정했는데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대통령상 위조범과 예술가들의 공모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목포시의 미술품 구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전남 예술계와 목포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네, 7월 광주는 시간당 최고 강우량 기록을 2번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그치기를 반복했죠. 여기에 공공, 민간 영역 할 것 없이 지역 의료계가 연달아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전에 없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구청장들이 유럽 출장길에 나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광주에는 7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의 연 강수량이 1380mm인 점을 감안하면 한 해 동안 내릴 비의 절반이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쏟아진 겁니다. 특히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하루 100mm가 넘는 폭우에 붕괴와 침수 등 각종 재난 피해가 났고 산사태와 홍수 우려에 13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전 공직자가 대기하는 비상 3단계를 소집했는데 그 시각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재난대책본부가 아닌 스페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비전을 모색한다며 지난 22일 유럽 4개국 6개 도시를 도는 10박 12일 일정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이례적으로 연이틀 논평을 내고 수해 현장 어디에도 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일정은 없다며 유럽 출장에 나선 강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해 상황이 아니더라도 시립 1, 2 요양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등
의료계 연쇄파업과 같이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을 두고 단체장이 꼭 자리를 비웠어야 했느냐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일기예보상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구청장이나 시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광산구는 2025년 광주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개최기 인수 등 자체적으로 연기할 수 없는 정책 일정이고 현지에서 유선과 화상회의 등으로 실시간 재난 사항을 지휘하고 있는데 일방적 비방에 곤욕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병래 남구청장도 어제 유럽 일정에 합류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남구는 재난 사항을 점검하느라 일정을 하루 연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지만 부적절한 일정이라는 비판에 빌미만 더한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의료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공공의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의사협회라는 기득권에만 맡길 수 없다며 불평등한 의료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공공의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전남 서부권 공동행동이 동북권에 이어 출범했습니다. 전남 서부권 공동행동은 어제 전남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부가 오염수 배출을 반대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외침을 괴담이나 유언비어로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또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핵 오염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탄소 중립 이행 정책 현장 점검을 위해 LG화학 여수공장을 방문한 한덕수 총리에게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연계사업 예산 지원과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여수 검은항로 안정화를 위한 여객선 확보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전남도는 광양만권이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설비량을 보유한 수소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며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선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녹색 성장과 탄소 중립을 위한 지역의 수소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고 여수시의 현안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고소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양식장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여자만과 가망만 등의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온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